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HLB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는요. 사실 뭐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진 회장의 입에서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있었던 증권사 IR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마지막 IR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IR이 있었고 그 IR 건에 대한 말씀, 네, 이거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서 좀 색다른 얘기가 좀 나온 게 좀 있죠. 네, 이 건을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얼마나 이제 큰 지대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리는 순서를 좀 가질 거고요. 울산하고 이제 대구입니다, 여러분. 울산하고 대구죠. 울산하고 대구.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유안타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안타에서 시작해서 유안타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대구 유안타. 오늘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주봉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건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건의 승인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 번 이제 비교를 해드렸지만은 이 포스코 DX나 또는 LNF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그 LNF하고 비교해서 제가 도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요게 또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이 돼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스닥 상장 네, 죄송합니다. 자, 나스닥 상장권에 대한 큰 재료, 이게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두 개 회사가 관련이 된 두 개 회사 정도가 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그 주가를 끌어당길 모멘텀으로 상당히 그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연초에 매집할 수 있는 매집주들은 HLB와 상관없이 매집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가지고요. 매집주는 오늘 사서 뭐 내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흔들 때 모아서 크게 비중 실어가지고 대박 터트리는 거죠.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준비를 제가 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거 자료 준비가요, 뭐 10분, 20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뭐 1시간, 2시간, 뭐 어떤 때는 뭐 몇 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만큼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래 뭐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좀 감사의 말씀, 뭐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한테 굉장한 힘이 돼요. 이게 뭐 자료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말씀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화답을 좀 많이 해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저 고맙습니다, 그리고 HLB 뭐 파이팅, 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문자를 좀 안 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문자를 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IR에서 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울산하고 대구에서 IR이 있었다고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요 화면 잘 보시고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가 여기다 올려볼게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캡처 화면인데, 자, 요겁니다, 여러분. 자, 요겁니다. 좀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 IR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좀 자세하게 나왔죠, 여러분? 자, 쭉 보시면 지금 이 순간 공매도와 저는 다른 이만 같은 점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뭐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는 우리 신약이 폭망하기를 희망한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매도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희망사항이다. 이건 이제 숏 커버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아직 450만 주 남았거든. 숏 커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공매도 세력들도 말이죠. 자, 공매도 세력들도 같은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HLB 주가가 신약 승인 전후로 크게 오를 거라 전망한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공매 세력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제가 이걸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게 작년도 11월 6일이었어요. 그때 HLB의 공매도 잔고는 무려 859만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859만 주였어요. 이것이 2024년 6 정도 쳐봅시다. 자, 얼마로 변했나?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세요. HLB 여기 나와 있는 460만 주죠? 460만 주. 그러니까 한 400만 주 정도 줄었어요. 그죠? 공매도 잔고가 4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진회장은 이제 500만 주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제 400만 주네요. 이건 17일 건 아직 안 나왔고 16일 걸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하고 비교, 그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400만 주 정도가 쇼카 발행이 된 거예요.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그죠? 850만 주에서 한 460만 주로 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걸 생각하고 얘네들이 공매 걸었던 거를 쭉 쇼커버링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무려 460만 주나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포알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주가가 오를 것이라 전망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IR에서 했냐면 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 회사에 투자할 때 최대 리스크, 월스트 케이스는 제로 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HLB는 최악의 경우에도 꽝이 될 수 없다. 네. 글로벌로 안 풀리게 되면은 항서에서라도 팔면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꽝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뭐 이런 가능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월스트 케이스가 지금 나오겠어요. 지금 최종 리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제 이 얘기까지 진 회장이 할 정도로 세심한 부분이 좀 있었네요. 네. 그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면, HLB의 그럼 월스트 케이스는 과연 뭐냐? 대단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으니까 신약 실패 위험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CMC 실사 문제로 허가가 지연되는 게 최대 리스크인데 그걸 잘 맞춰서 문제가 없다고 항소가 통보해 왔다. 제가 그래서 이거 그 통과가 완전히 된 걸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잘 맞춰서 문제가 없다고 항소가 통보해 온 게 그렇다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그 합격 불합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 2, 3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1, 2 경우의 수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잘 맞춰서 문제가 없어요. 네. 항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은 거야? 최종 리뷰만 남은 거야. 그리고 신약 승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확률이 얼마나 작았어요. 닥터 바늘 구멍 뚫기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HLB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신약 허가가 안 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찬사 보이고 아주 잘 되고 있다. 이 얘기가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개 우리가 그 대구하고 울산 IR에서 나왔던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허가 절차 상으로 볼 때 FDA 신약 승인 검토 절차가 이런 과정을 여태까지 다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11번까지 다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그 항암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12번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12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부가 될
이유가 없이 승인을 완전히 받을 가능성이 거의 그 99%막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자, 이 부분만 우리가 보고 가면 돼요. 그죠? 네, 이 부분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글로벌 항암 신약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IR이 전부 끝났단 말이야. 그죠? 네, IR이 전부 끝났고 이제 좀 재료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죠. 우리 신약 승인이라는 거니 가장 큰 재료 아닙니까?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한 3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또 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피 이전 건이 있잖아. 코스피 이전. 이걸로 또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따져 보면 LNF 같은 경우가 10월 25일 날 이전 상장 승인을 해서 1월 한 17일 뭐 요때 아마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1, 2, 3,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한 2개월 반 막 이렇게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이나 2개월 반 정도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따져 보면은 지금 HLB 같은 경우는 12월 21일 주총에서 승인이 된 거니까 자, 3달 정도로 보면 1월 20일, 2월 22일, 3월 21일 정도 되겠죠. 그죠? 2개월 정도로 보면은 2월 21일 경이 되겠고. 그죠? 근데 2월 21일은 너무 빨리 나오는 거고요. 되게 3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3월 정도에 거래소에서 승인 공시가 나오고 코스닥 상패 공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구태여 뭐 빨리 상장할 필요 뭐가 있어. 빨리 상장해봐야 나중에 공매도 금지 풀리면 뭐 공매도 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기사를 하나 그 용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 요거였죠. 요거 예전에 그 1월 14일에 나온 건데 이 매경 기사였죠. 여기 쭉 보시면 본격적인 이전 상장 절차는 신약 허가 신청의 결과가 나온 뒤에 밟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모타로 코스피에 빨리 갑니까? 빨리 가면은 물론 이제 해외 자금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죠? 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매도가 더 빨리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공매도 제한이 풀리면 예? 그죠? 그걸 생각해야죠. 물론 이제 빨리 가면은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또 주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야 빨리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매경 기사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HLB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좀 뭐 구태 빨리 할 필요 없이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으로는 3월이지만 아마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하튼 이 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말씀을 이제 후속 재료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재료 나온 거는 막 이런 기사 정도 나왔고요. 우리가 익히 그 좋게 평가하고 다 잘 알고 있는 재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뭐 좋은 기사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LB가 조금 약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큰 줄기를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뚫어가지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뭐 이걸 그 시총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항상 태클이 많죠. 태클 걸리고 이제 공매도도 나오고 또 다른 뭐 악재 요인이나 뭐 디스하는 기사 이런 것들 뭐 일단 그 태클 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글로벌 3상 적응증이 9개 정도가 이제 나올 게 있고 이 글로벌 3상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게 9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 받으면서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잘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이익률 80%대 막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이 어디 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MC는 완료가 됐다는 거 잘 아시다시피 네, 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복병이 있어요. 복병. 분명히 복병이 있고 흔드는 어떤 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임기응변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HLB라고 문자를 주시면 일단 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보험에. 이제 그 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하고 문자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뭐 진짜 매도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게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매도하십시오. 뭐 어느 정도 비중은 매도하십시오.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껄끄러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상세하게 자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꼭 드립니다. 소통하게 하고 문자 받게 합니다, 여러분. HLB라고 꼭 보내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그 내용을 문자로 적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그 힘들어서 이 자료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뭐 그런 문자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 찾아야죠. 그죠? 네, 좋은 얘기 많이 드리고 나쁜 점이 있다면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또 매매 잘 그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응원 문자 많이 주셔서 힘을 좀 많이 불러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세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완전히 그 영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제로 다른 그 제약바이오주처럼 뭐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1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단락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뭐 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 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000원 내지 5,000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의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타임, 네, 요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 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이미 이게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ACR 건, 물론 이제 JP모간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ACR을 겨냥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현하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세더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거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